네, 지금까지 프레 트랜스폼 그리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대한 예제들을 쭉 봤었고요. 우리가 3.8절 프레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런 성질들을 특성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레 시리즈와 프레 트랜스폼 두 가지를 봤었죠. 네, 특성들을 좀 볼 텐데요. 프리의 표현 방법에 대한 우리가 특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프리 트랜스폼과 프리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를 봤었고요. 피리오딕 시그널과 non 피리오딕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주로 봤었죠.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이 테이블 3.2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과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나눠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특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만 주로 봤었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T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봤고요. 그 결과들을 우리가 표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기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봤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프레이 시리즈를 봤었고 특히 이때 우리가 오메가 제로 값을 우리가 t분의 2파이로 해서 주기 시그널을 가진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봤었고요. non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프리의 트랜스폼을 봤죠.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프리의 트랜스폼 결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를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 이렇게 표현했고요. 줄여서 프레이 시리즈는 XT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되고요. XT는 우리가 서메이션으로 표현이 됐었죠.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XK라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 웨이트들을 우리가 곱해줘서 다 더해줬습니다. 어디에다가? 제2의 K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가 여기 주기였죠. 주기에 해당되는 각주파수, 기본 각주파수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 K에 해당되는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는 컴플렉스 사이노소이달 시그널들이 있으면 그거에다가 웨이트 XK를 곱해서 복소수 시퀀스죠. 복소수 디스크릿 시그널 XK를 곱해서 우리가 다 더해주면 그것이 XT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널이 스퀘어 펑션일 때, XT가 스퀘어 펑션일 때도 실제로 컴플렉스 사이노소이달 시그널, 코사인 사인을 다 더해서 우리가 실제로 스퀘어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XK 시그널. XK 시그널을 그럼 거꾸로 어떻게 구하냐?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해 주고요. 그 주기만큼 우리가 나눠줍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요. 그래서 XT 안에 들어있는 이 웨이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 T에 대해서 다 적분해주면 우리가 XK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 주파수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런 주기 시그널일 때 얻어지는 프리의 스펙트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디스크릿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릿한 시그널 우리가 디스크릿하게 주어지는 디스크릿한 프리퀀시 K에 대해서 프리퀀시 축의 인덱스죠. 오메가 제로의 K배에 해당되는 주파수다라는 뜻으로 디스크릿한 K 인덱스에 대해서 정수 인덱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디스크릿 시그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프리 트랜스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은 non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결국은 XT 값은 어떻게 정의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중요하니까 계속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2파이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고요. 앞에 붙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J 오메가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 트랜스폼 결과죠. 스펙트럼이죠. 그 스펙트럼이 웨이트가 돼서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여기서는 K 오메가 제로 즉 기본 주파수의 배수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 사인만 존재했는데 여기서의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디스크릿한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연속적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가 들어있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오메가로 적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xt, 모든 xt. 그렇죠? non-periodic 시그널의 모든 xt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그런 시그널은 아니지만 네, xt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널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에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실제로 그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xt에다가 뭘 구해준대요?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해줘서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 웨이트 xj 오메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오메가 스펙트럼 xj 오메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컨티뉴어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합니다. 컨티뉴어스하고요. 오메가에 대해서 연속적인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값을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컨티뉴어스 타임 t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컨티뉴어스 타임 t에 대해서는 피리오딕하고 넌 피리오딕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해서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 영역을 했는데 얘는 그런 면에서 보면 피리오딕 시그널이에요? 넌 피리오딕 시그널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 나온 시그널들.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넌 피리오딕 시그널이라는 거죠. 넌 피리오딕 시그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온 결과들 xj 오메가, xk라는 거는 지금 프리퀀시 영역에서 넌 피리오딕 시그널이었죠. 그래서 넌 피리오딕 k 그리고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죠. 어떤 타임 영역에서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구분을 해봤더니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을 구하면 프레 표현 방법의 결과값이 주어진 주기 시그널의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배수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컴플렉스의 웨이트들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프리퀀시 영역에서 각각 살펴보면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면 우리가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이 화살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 이 값이 피리오딕이든 넌 피리오딕이든 그 결과값은 일단 프리퀀시에서 넌 피리오딕 시그널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주파수 영역의 xj 오메가 xk라는 것은 결과값들을 봤더니 보통 주기 시그널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라도 주기 시그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넌 피리오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타임에서 피리오딕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줬더니 그때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라는 걸 해줬고요. 그때 결과값은 어떻게 주어지죠? 특징이 디스크리트하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프레이 스펙트럼의 결과가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진다. 피리오딕 시그널은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만 웨이트를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트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넌 피리오딕하게 되면 모든 주파수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고요. 이때는 컨티뉴어스한 특성을 지니겠죠.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성이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넌 피리오딕하게 프리퀀시 영역에서 표현이 되면 프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결과값들이 우리가 컨티뉴어스하다는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넌 피리오딕하게 타임 영역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봤던 결과가 그렇죠? 우리 하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네요. 이렇게 대칭되고요. 그럼 또 어떻게 대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것이 뭐가 있죠? 컨티뉴어스 타임의 피리오딕 시그널과 넌 피리오딕 시그널만 봤는데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지면 그 특성이 프리 리프레젠테이션의 특성이 뭐가 나오냐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주기성을 띠게 되고요.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discrete fre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discrete time에 대한 discrete free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한 free 표현 방법,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부분들은 우리 책에서 지금 많이 제외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DSP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과목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와 프리의 트랜스폼을 배웠었는데요. 프리의 시리즈는 피리오딕 시그널, 주기 시그널이죠. 주기 시그널이고 프리의 트랜스폼은 우리가 비주기 시그널에 대해서 주어지는 프리의 표현 방법입니다. 주파수형의 표현을 배우는 거였는데요.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프리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의 경우에는 XK를 여기다 넣어서 이 식이 증명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우리가 그 과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넣어보면 실제로 이 과정이 만족하는 걸 XJ오메가를 여기에 넣거나 아니면 XT를 여기에 넣거나 하면 실제로 이 XJ오메가 값이 구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넣었을 때 풀었던 과정들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면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프리의 트랜스폼을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프리의 시리즈에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프리의 시리즈 non-periodic 시그널로 우리가 periodic 시그널인 프리의 시리즈를 non-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확장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프리의 트랜스폼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의 트랜스폼을 어디서 우리가 고려해서 구해낼 거냐면 프리의 시리즈에서 볼 겁니다. 프리의 시리즈에서부터 프리의 트랜스폼 결과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프리의 시리즈를 고려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주기 시그널 하나 고려할 겁니다. 주기 시그널 어려운 시그널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었던 스퀘어 펑션 시그널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퀘어 펑션 시그널 봤었죠? 예, t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서는 1을 가지고요. t의 절대값이 t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t보다 작은 값에서는 0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기를 뭘로 가지냐면 주기를 t로 가지고 오메가 제로를 각주파수로 가지는 기본 각주파수로 가지는 그런 시그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xt는 이렇게 주어져요. xt의 틸드죠. 틸드 시그널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입니다. 마이너스 t0, t0에서 값을 가지는 시간 영역 시그널이고요. 이걸 우리가 듀어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그래서 t가 한 주기예요. t가 한 주기를 가지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t만큼씩 t로 주어졌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t일 때 역시 반복됩니다. 이 시그널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스퀘어 펑션 주기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지 t와 라지 t0는 다른 거죠. 다른 값이죠. t0는 듀어레이션을 표현하는 거고 라지 t는 이 스퀘어 펑션의 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거에 우리가 프리의 스펙트럼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제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제 앞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제 몇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래서 xk를 우리가 구하면 t분의 2t0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k의 오메가 제로의 라지 t0 사인의 k
오메가 제로 t 제로로 주어진다고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프레이 시리즈의 예제 보면서 처음 나왔던 예제였죠. 처음 부분에 나왔었던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싱크 펑션이었죠. 이 결과는 결국엔 이 K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싱크 펑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의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좁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쪽 부분에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싱크 펑션을 우리가 그려보면 보게 되면 저 K 값에 대해서 주어지는 T0 값, 저 값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싱크 펑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싱크 펑션의 형태는 우리가 이 축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해보면 오메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K 오메가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xk를 구한다는 거 결국엔 뭐냐면 결국엔 싱크 펑션 형태에서 주어지는 싱크 펑션 형태에서 우리가 k 값에 의해서 k 값에 따라서 이 오메가에 찍히는 디스크리트한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각각의 t 값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t0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4t0면 어떻게 되죠? t 값이 라지 t 값이 4t0가 되면 그럼 이 값이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오메가 값은 우리가 라지 t 값이 4t0가 되면 그러면 오메가 값은 4t 여기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4t 제로분의 2파이에다가 k가 곱해진 값이 오메가 값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값은 정리해주면 우리가 2t 제로분의 파이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t 제로분의 파이의 k니까 우리가 t 제로분의 파이 이 지점을 우리가 t 제로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 지점을 우리가 t 제로분의 2파이라고 합시다. 2파이라고 하면 k 값이 1일 때 이 지점 찍히고요. 2일 때 이 지점이 찍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오메가 값이 2t0분의 파이 k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0일 때 이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 그림의 결과는 k 오메가 0 t 0 저렇게 주어지는 값에서 0일 때 하나 나오고요. 이 값일 때 하나 나오고요. 이 값일 때 하나 나오고요. 이런 값에서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스퀘어 펑션의 형태가 우리가 t가 만약에 라지 t 값이 4t0라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t의 값이 t0의 보다 4배가 더 크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띄엄띄엄 주어지는 이런 펑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k의 인덱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디스크릿 프레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8t0면 어떻게 돼요? 8t0면 오메가 값이 어떻게 되죠? 오메가 제로의 k가 되겠죠? 오메가 제로의 k니까 8t0의 2파이의 k가 되고요. 이 값은 결국에는 4t0의 파이의 k가 될 겁니다. 그럼 4t0의 파이의 k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k 값이 1일 때 어디 찍히죠?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앞에서 2t0분의 파이 k니까 t0분의 파이, t0분의 2파이에 대해서 각각 주어지는 오메가 값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4t0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2t0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2t0분의 파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크릿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게 t 값이 4t0일 때고요. t 값이 8t0일 때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져요? 8t0일 때는 이 값이 0일 때는 똑같고요. 0일 때 똑같고 그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4t0분의 파이니까 사이사이에 0, 1, 2, 3, 4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사이사이의 값에 하나 더 촘촘히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촘촘히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만약에 이 t 값이
라지 t 값이 주기가 점점 커져서 점점 비주기 시그널이 되는 거죠. t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 그렇게 비주기 시그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 값이 점점 커져서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오메가 값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값은 오메가 제로가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오메가가 제로가 0에 가깝게 되니까 K 인덱스, 정수 인덱스에다가 0에 가까운 값을 곱해서 촘촘하게 점점 촘촘하게 되겠죠. 이 값이 점점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기 시그널에 대해서 주어진 우리가 디스크릿 프레 시리즈 결과값을 봤는데 그 결과를 그려보니까 주기가 점점 커져서 비주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의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K 인덱스에 대해서 표현해 준 그 각각의 스펙트럼의 결과값이 연속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주기 시그널 어떤 주기 시그널 xt tilde는 결국엔 뭐가 돼요? 비주기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non-periodic 시그널이 되고요. 주기가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주기 시그널을 non-periodic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요. non-periodic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 시리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프레 코에피션트는 프레의 코에피션트는 xk는 어떻게 돼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바뀌게 되죠. 연속적으로 바뀌면서 그 프레 시리즈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을 연결해 준 이 엔벨롭 펑션에 가깝게 가는 것이죠. 엔벨롭 펑션에 가깝게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크릿 시그널들을 이어준 이런 시그널들에 가깝게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이 주기 시그널을 비주기 시그널로 각각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얘와 동일한 여기서 그 비주기 시그널, non-periodic 시그널을 고려해 보면 xt를 고려해 볼게요. 여기서의 xt는 1, 0 주어지는 스퀘어 펑션이에요. t가 무한대로 가버린 그런 펑션을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xt tilde는 xt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0에서부터 t0까지만 1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그런 펑션이 될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경우에는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이때 프레 트랜스폼이 프레 시리즈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프레 시리즈 결과와 이 프레 트랜스폼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라지 t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엔 프레 시리즈에서 라지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게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프레 시리즈를 여기서 주어진 이 xt tilde에 대해서 프레 시리즈를 먼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t tilde는 프레 시리즈 결과죠. 프레 시리즈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구한 xk에 대해서 xk를 웨이트를 하고요.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의 t 그렇죠? 요거의 배수에 대해 오메가 제로의 배수 정수비에 해당되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xk는 그때 어떻게 구해줘요? 라지 t분의 1의 한 주기 2분의 t분의 2분의 t 0에서부터 t까지 해도 상관없고요. xt의 tilde 마이너스의 j의 k 오메가 제로 t dt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웨이트
xk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고려할 건 뭐냐면 결국엔 xt tilde하고 xt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물론 t 값을 무한대로 보내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0, t0 값만 가지니까 요 구간에서는 xt tilde하고 xt하고 같죠.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t 값이 2분의 t, 라지 t보다 같다면 두 개가 같죠. 요 구간에서는 요 두 개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xk를 xt tilde가 아니라 x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t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 2분의 t 이 구간에서 xt 값이 exponential 마이너스 jk 오메가 0t dt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t tilde를 xt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xt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t는 여기 있겠죠. 어떤 값일 텐데 그 값을 적분해 주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나 어떻게 돼요? 똑같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얘는 비주기 시그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t분의 1에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적분해 주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동일합니다. 네. 얘는 주기 시그널이 아니니까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꿔줘도 저 그림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j 오메가라는 프레 트랜스폼 결과죠. 프레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제로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x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렇죠? 프레 트랜스폼 이 결과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트랜스폼 얘가 프레 트랜스폼이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나온다. 그 수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프레 트랜스폼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프레 시리즈 기반에서 확장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k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t분의 1에다가 요 수식이 뭐예요? 요 수식이 보면 어떻죠? x의 j 오메가하고 매우 유사하죠. 뭐만 달라요? 여기서 오메가에 대한 수식이고 여기서 k에 대한 수식인데 요 부분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우리가 x의 j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뭘로? 오메가 값에다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메가 값에다 k 오메가 제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xk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프리의 트랜스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메가 값에다가 k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어주는 수식과 같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xk라는 건 뭐냐면 t분의 1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xj 오메가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 오메가 값에다가 k 오메가 제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오메가 대신에 우리가 k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어 준 것과 같게 되겠죠. 이 부분을 k 오메가 제로로 바꿔준 것과 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죠? 여기서 주의할 건 오메가 제로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오메가 제로가 t분의 2파이고요. 결과적으로 t는 뭐예요? t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거죠. 각주파수와 기본 주기의 관계죠. 기본 각주파수와. 그래서 이 결과는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xt tilde를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뭘로? xk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요거 있죠. 요거. xt tilde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t tilde라는 거는 뭐였죠? 서메이션에 k equal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였어요? xk의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였죠. 근데 xk를 이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xj 오메가 프레 트랜스폼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값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t분의 1에 x의 t분의 1이 뭐였죠? 결국엔 t분의 1도 우리가 오메가 제로로 바꿔주죠. 한꺼번에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t분의 1의 xj 오메가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요. t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 오메가 2파이분의 이게 미안합니다. 여기 t가 아니라 t분의 1이죠. 제가 실수했네요. t분의 1이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였죠. 맞죠? 네, t분의 1이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고요. 그래서 t분의 1 대신에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를 쓰겠습니다.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여기 xk를 요 부분을 지금 여기 가로 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xk 대신에 이 값을 쓸 테니까 x의 j에 뭘 쓰는 것이죠? j에 오메가 대신에 k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는가? k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은 요런 값을 우리가 xk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 xk에다가 exponential j의 k 오메가 제로의 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결과값이 나온 것이죠. xk만 바꿔서 우리가 xk를 xj 오메가로 표현한 값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파이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2파이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는 값이 뭐냐면 시그마의 k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xj의 k 오메가 제로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오메가 제로가 여기 남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xt tilde를 우리가 뭘로 표현했어요? 라지 x의 j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로 그 값들을 각각 표현을 했습니다. 오메가 제로의 k배에 해당되는 값들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xk 대신에 그걸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프레이 시리즈와 프레 트랜스폼을 엮어놨어요. 엮어놓고 이제 결과값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xj 오메가를 프레 트랜스폼을 이렇게 결과를 놨을 때 실제로 xt에 대한 수식을 구하고 싶은 것이죠. xt에 대한 수식을 xj 오메가에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식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xt tilde에서 우리가 xt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xt tilde가 xj 오메가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러면 xt tilde만 xt로 표현해 주면 되죠. xt tilde는 이제 어떻게 돼요? xt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 t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라지 t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xt 값이 나오는 거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주기 시그널이 점점 어떻게 돼요? xt 비주기 시그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라지 t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즉 이건 뭐죠? 얘는 뭐예요? 오메가 제로가 뭐가 되는 거죠? 0으로 보내는 거죠. 오메가 제로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xt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주죠. xt tilde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xt로 가게 되겠죠. xt로 가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t라는 건 결국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xt tilde에서.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t tilde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결과에서 주어지는 이 결과, 최종 결과 xt tilde 이 결과값에서 이 결과값이 이렇게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 됐어요. 근데 오메가 제로를 이제 뭘로 보내죠? 오메가 제로를 0으로 보내면 이 서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얘는 결국에 뭐예요?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어떤 함수죠. 오메가 제로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오메가 제로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그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각각의 k 값에 대해서 다 더해주네요. 다 더해주는데 그 값에 대해서 다 더해준 값의 k 오메가 제로는 뭐예요? 각각의 오메가 제로 값만큼 주어지는 결국에 뭐냐면 이 결과는 지금 뭐하고 비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런 결과 같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지금 xt tilde라고 하는 결과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k 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의 k 오메가 제로 그리고 오메가 제로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맞습니까?
얘를 서메이션 했는데 이 서메이션한 결과를 어떻게 줬어요 지금? 오메가 제로를 0으로 보내고 있죠. 물론 지금 2파이분의 1 같은 거 지금 다 생략하고 지금 쓴 거 2파이분의 1은 여기 F 안에 들어가겠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얘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오메가에 대해서 그럴 때 작은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FK 오메가 제로라는 건 뭐예요? FK 오메가 제로라는 건 0, 1, 2, 3, 4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에 대해서 요 값을 의미하는 거죠. 요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다 오메가 제로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되죠. 오메가 제로 곱하기 요 값이 y축 값이 f의 k 오메가 제로잖아요. f의 0 곱하기 오메가 제로가 요 길이고 f의 1 곱하기 오메가 제로가 요 길이고 f의 2 곱하기 오메가 제로가 요 길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오메가 제로 하니까 요 넓이가 나오겠죠. 결국엔 뭐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에서 적분을 구하기 위한 구분구적법이죠. 그래서 이 네모난 것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결국엔 뭐죠? 요 서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되죠? 결국엔 이게 F의 어떤 오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건 뭐하고 같아져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함수 F에 대한 오메가의 전체에 대한 적분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적분을 구하기 위한 구분구적법의 지금 결과잖아요. 이 네모난 거의 넓이는 오메가 제로 값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연속적인 이 부드러운 FW 곡선의 전체 넓이와 같아지게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예, 적분을 구하기 위한 구분구적법. 요 내용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요 부분이 F죠. F. 함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결과는 결국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T는 뭐죠? XT는 리미트의 오메가 제로, XT의 틸드죠. 여기다 리미트 오메가 제로 0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XT 값은 뭐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2파이분의 1 뒤에 저 전체 서메이션이 인테그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함수를 주고 K 오메가 제로 대신에 뭘 집어넣어줘요? K 오메가 제로 F가 이렇게 붙은 거 대신에 FW를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K 오메가 제로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의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났던 수식대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명을 어떻게 했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푸리에 시리즈 결과를 확장해서 비주기 시그널로 확장을 한 것이죠. 주기 시그널을 비주기 시그널로 바꿔서 우리가 그 수식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당연히 기말고사 때는 꼭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주기 시그널, 비주기 시그널 이런 결과들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최종 결과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